한국아메이가 마련한 이 100세 시대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개그 콘서트 시간을 한 4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 제가 오늘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부터 잠시 동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후원자가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김일두 리더님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을 지금 만났잖아요, 오늘. 그 당시는 사랑의 본부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규모와 달리 세계에서 후원자 수가 1등입니다. 3억 인구인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그 1등을 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라고요? 네, 한국아메이의 김일두 리더님이십니다. 네, 제가 오늘 그분을 만났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부족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력 소개라고 하는 거는 대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사회활동이 나오는데 저는 그 앞에 오종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종남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3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예, 이제 70입니다. 이달에 70. 제가 화장하고 왔어요. 좀 젊게 보이려고. 예. 우리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셔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사병이 등남했다고 휴가 가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제 돌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유복자가 아니면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쟁 미망인이 되셨고 저는 전쟁 유자녀가 됐습니다. 한학자의 딸로 태어난 우리 어머니는 두 가지 결정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혼은 할 수가 없었고 하나뿐인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975년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가 공직에 들어가서 2006년 말까지 공직에 있다가 그 사이에 제가 IMF 지금 설명하신 대로 상임이사를 지내고 지금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세계 다국적 기업의 CEO들에게 한국에서의 경영 전략을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아메이의 배수정 사장님 처음 사장님을 오셨을 때 제가 똑같은 일을 해서 배수정 사장님과 이미애 부사장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말 중에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앞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20대 목숨을 바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우리 말 중에 어쩌다 유명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조가 났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방송대 석좌교수 하던 시절에 만든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새로 찍지를 못하니까 방송대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저하고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인들이 아직도 방송대 교수하냐고 그래서 나 아니라고 그랬더니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게 많게는 220만 뷰, 180만, 160만 해가지고 지금 현재 1200만 뷰가 넘어서는 바람에
제가 어쩌다 유명 유튜버가 돼서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몰라요. 예, 처음에 배수정 사장님 오리엔테이션 할 때 뵈서 그런지 아니면 유튜버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김일두 리더님을 만나게 돼서 일단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에 제가 만 50살이 됐을 때 통계청장으로 제가 청와대 경제비서관에서 통계청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 환갑잔치가 갑자기 시들해진 거예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 하면 동네 잔치였거든요. 부잣집에서 환갑 맞으면 한 3일 먹었거든요. 근데 왜 시들해졌지? 그래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1960년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 52살이던 평균 수명이 2000년에 76세가 된 거예요. 아니 76세까지 사는데 60세 생일이 의미 있다 없다? 없죠. 그냥 평소 생일 하나 하잖아요. 아니 70세도 고위잔치조차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다 하는 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30년 부모 밑에서 살다가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으면 나머지 인생은 자투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하는 게 환갑잔치의 덕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환갑 맞고 나서도 또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요?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래서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2002년에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런데 저는 무단 복제 환영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면 좋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외아들이지만 제 친구들은 1960년에 평균 형제 자매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이미 1.3명이에요. 1.3명이면 10집 중에 7집이 2명, 한 집이 1명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7집이 1명, 3집이 1명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개 1.3명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여성 1명이 몇 명 낳아야 된다? 2명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몫으로 1명 낳고 남자 몫으로 1명 낳아줘야 그거를 대체 출산율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미 1983년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1983년에 도달했는데 1983년부터 가족계획을 인구 억제를 더 쪼여가지고 세 번째 아이는 의료보험을 안 줬어요. 그거를 1996년 말까지 무려 14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 요새 지금 2명커녕 1명도 안 낳잖아요. 저출산 문제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2002년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이 소개할 때 사회자께서 지금 한국아메이가 하고 있는 3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건강자산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냐. 세계가 다 호들갑을 떨면서 새천년을 맞은 지가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30, 30, 30이라고 제가 2002년에 만든 21세기 삶의 공식도 고쳐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30년이 아니라 40년일지도 모르고 오히려 한 번 더 또 30년일지도 몰라서 30, 30 플러스 40일 수도 있고 30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서 120세까지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새천년이 지난 지금 이제 환갑 이후에 살아야 될 날이 30년이 아니라 40년 어쩌면 60년일지도 모른다 해서 한국아메이가 지금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꼭 시비 붙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100세 시대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참고로 들으세요. 70세까지 사는 사람은 86%예요. 80세까지 사는 사람은 30%예요. 그리고 실제로 90까지 사는 사람은 5%예요. 그러니까
대개 70에서 80 사이에 반 이상이 죽는 거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90까지 살면 95%는 저 세상에 가고 5%가 남는데, 근데 무슨 100살까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누가 시비를 붙여서 제가 자동차 보험 드셨습니까? 물어봐요. 자동차 보험 들 때 말고 보험회사에 한 번도 전화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래요? 무사고라 그래요. 근데 보험 들고 무사고 나면 여러분 서운하세요? 다행이다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세에 가면 다행인 거죠. 후유죠. 근데 9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90세 생일 맞았는데 안 죽었는데 손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보험 안 들었는데 자동차 사고 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0세까지 꼭 대비해야 되나?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모두가 다 오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막상 오래 살게 됐는데, 그러면 장수인가? 아니다. 재앙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개 60 환갑을 맞으면 한국 아메이의 리더 여러분 말고 보통 월급 받는 사람은 60 환갑을 맞으면 직장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은퇴해야 된다. 그러면 60부터는 이제까지 모아놓은 수중에 있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모아놓은 돈이 30년 아니 40년 그 이상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축복일 수 있다, 재앙일 수도 있다.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너무 심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개콘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인생 3대 실패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첫째, 청년 출세. 너무 젊어서 출세하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둘째, 중년 상처. 여기 여성 리더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지만 제 친구들이 중년 상처하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그래요. 그거 다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지금 한 번 맞춰 살기도 힘든데 두 번을 어떻게 맞춰 살겠어요. 남자가 상처하면 참 초라한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못하는 3대 바보는 노년무전이에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수중에 돈이 없다. 이거는 뭐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노년무전. 이게 인생 3대 실패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래요. 무슨 소리야. 자식 있잖아. 자식. 지금 여러분 자식이 노후보험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깨몽이에요. 깨몽. 지금 애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자랄 때 왕자나 공주예요. 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부하가 몇 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둘, 할머니 할아버지 둘, 외할머니 할아버지 둘, 6명의 직속 부하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 애가 30살이 됐어요. 이제 겨우 월급 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 직장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셔요. 외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셔요. 몇 명을 뒷바라지해야 돼요? 예, 자기 자식 뒷바라지도 어려운데 부모, 조부모를 어떻게 뒷바라지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이 부모의 노후보험이 될 수 없으니까 노후 대비는 누가 해야 된다? 예, 거기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개콘의 제1장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신다?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안다스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심심하니까 그러면 세계 속의 한국 이걸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현 주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우리나라의 현 주소 매일 보고 있는 게 한국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에펠탑을 가져왔어요. 1889년에 불란서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열기로 했어요. 기념 상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탑을 하나 하자 했는데 에펠이라는 건축가가 당첨이 됐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300m짜리 이렇게 탑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다? 시끄럽지. 무슨 파리의 경관을 해치는 철근 콘크리트로 300m를 짓냐고 온 동네방네 연판장을 돌리는데 맨 앞에 선 사람이 여자의 일생으로 유명한 모파상이었어요.
야간 지었어요. 20년만 하고 없애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라디오가 생긴 거예요. 라디오에는 뭐가 필요하다? 송신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송신탑으로 딱 적합하잖아요. 지금 우리 남산에 송신탑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모파상이 그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매일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다, 지적하겠다. 지적하죠. 당신은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건설을 반대하던 당신이, 아니 그렇게 애용하다니 모파상이 질까요, 이길까요? 이기겠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파리의 흉물인 에펠탑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식당이 어디다? 에펠탑 안에 앉는 식당이다. 여기까지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고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을 못 볼 수도 있다. 왜냐? 여러분이 보는 한국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문을 통해서 보거나 매일 저녁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보는데, 신문이나 라디오가 칭찬하는 법이 많다. 맨날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이런 기사를 매일 보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로 진짜 한국을 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100등 바뀐 거 아시죠? 예, 너무 좁아요. 지금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인구는 5,200만이 조금 안 돼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에요. 북한 2,600만을 합하면 7,800만이고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 270만을 합하면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이게 28등이에요. 한국만. 생산은 얼마나 하느냐? 1조 6천억 달러를 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12번째 큰 나라예요. 무역은 얼마나 하느냐? 여러분 보셨죠? 작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세계에서 9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가 실제로 한국에서 세계에서의 한국의 현 주소보다 한국 아메이가 앞이다, 뒤다? 그렇지. 바로 여러분 아메이의 리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뛴 덕분에 3등 맞아요? 세계에서 아메이가. 그런 정도로 세계 속의 한국의 현 주소는 내일 망할 것처럼 매일 신문에서 보는 한국이 아니고, 내일 망할 것처럼 매일 텔레비전에서 보는 한국이 아니고, 한국은 현 주소가 인구는 비록 0.7%지만 생산은 2%를 하고 있고 교역은 3%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예요.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아세요? 김일두 리더님이 한국을 떠나실 때 한국은 새끼 밥 못 먹고 살았다는 거. 이게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너무 기적이에요. 기적. 물론 우리가 오늘 두 발로 걸어서 지금 여기 강연장에 오신 오프라인의 여러분도 기적이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만, 한국 경제가 세 끼 밥을 먹게 된 게 언제냐? 1973년에 처음이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4,300년 전에 세웠다 그러는데 1973년에야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된 거예요. 하루에 1달러. 그러면 1년에 365달러. 그 73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국민소득이 365달러를 넘은 400달러가 돼서 세 끼 밥을 먹게 된 거예요. 77년에 1000달러, 94년에 10,000달러,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또 IMF 외환위기를 겪어서 다시 내려왔다가 2006년에 20,000달러, 2017년에 30,000달러인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거를 저는 가난해서 다이어트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만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쪽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쪽에 태어났으면 어떻다? 세 끼 밥을 먹는 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려면 뭘 하겠어요? 지금 뒤안길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2003년부터 2003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인구 10만 명당 25명 정도가 매일 자살하고 있으니까 5천만이면은 하루에 계산해 보면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게 36명이면 미수까지 그친 사람을 합하면 매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 이런 나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하러 경제 발전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경제 발전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특히 아까 지금 21세기 삶의 공식을 했으니까 고령층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왜 우리가 노후에 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조윤아 사파이어 조윤아 사파이어가 처음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강의를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많은 자문을 해보는,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배울 학자에다가 물을 문자예요. 묻는 거를 공부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왜 노후 대비를 자식 보험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아메이의 리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이미 앞서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리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고 리더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고객에게 이거를 널리 전파해서 혹시 자식을 믿고 노후 대비 안 한다면 깨몽이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명은 이렇게 84세로 늘었어요. 대개 84세다 그러면 여자는 그보다 더 3년 오래 살고 남자는 그보다 3년을 적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라 그러면 여성은 87세, 남성은 81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병치레하는 기간은 거의 안 늘어요. 그러니까 수명은 늘었는데 병치레하는 기간만 늘어가지고 이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아메이의 운동이 지금 자산 3개 중에 건강자산이 1번이에요. 건강자산이. 건강해야지 수명만 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뭐예요? 자살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어요. 아까 25명이라 그랬죠.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 이게 쉬운 3명이에요. OECD 평균은 18명이니까 우리나라가 무려 OECD 평균 3배 정도의 노인이 자살하고 있는 사회. 왜 자살할까요? 그걸 알아봤어요. 봤더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한다는 게 1번, 건강 때문이라는 게 2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노인이 누구예요? 이 노인이 하루 세 끼 밥도 못 먹던 이 나라를 다이어트를 생각하게 만든 주역이었던 분들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사 일 하느라고 건강 버려서 지금 건강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연금은 어떠냐? 지금 55세부터 80세까지 1,500만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50살 정도면 그만두는 거예요. 말은 정년이 55세나 또는 60세라고 보장했다 그러지만 대체로 월급장애들이 평균 50세에 그만두는데 연금을 타는 사람이 반이고 못 타는 사람이 반인데 타는 사람의 금액을 또 보니까 64만 원이에요. 아메이 리더 여러분, 64만 원 한 달에 연금 받아가지고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노인들의 이 빈곤이 심각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가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늘 포인트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3명 중에 2명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68%가. 3명 중에 2명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기대 수명이 84세인데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게 뭐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랬더니 60%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물론 3명 중에 1명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아마 지금 암에 의해 실제로 이 고령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일하는 즐거움, 거기서 느끼는 보람,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60%가 생활비에 보탬을, 이거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처지에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출산 시대의 노후 준비는 누가 해야 되냐?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아주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 없는 실천 강령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천 강령이에요. 이건 시험 안 보더라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년 동안에 2과목을 확실하게 배워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하고 산수예요. 국어 시간에 뭘 배우느냐? 주제 파악을 배우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아래 문장을 읽고 주제가 같은 건 다른 걸. 산수 시간에 뭘 배워요?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분수. 그러니까 노후 대비의 실천 강령은 국어 시간에 배운 주제 파악하고 산수 시간에 배운 분수 지키면서 하는 거다.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예. 소득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씀씀이를, 자기가 번 소득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취직을 해서 월급이 같아요.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소득 격차가 아니고 빈부 격차라 그래요. 60이 됐을 때 빈부 격차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떤 씀씀이를 어떤 방식으로 불기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자산 못지않게 경제자산은 소득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며 쓰는 거예요. 소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분자가 커버리면 다 써버리는 거지. 그럼 모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노후 대비가 어려운 거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국어 시간과 산수 시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제 파악과 분수 지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국이 왜 성공했는지 아시는 분? 예, 인구가 많아서. 또 예. 내가 상금을 안 걸어가지고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중국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차이나기 때문에 써인 성공한 거다. 자, 차이나기 때문에. 지금 아메이 리더 여러분들이 똑같이 월 수입이 같다. 10년 후에 모은 게 같다 틀리다? 예. 그러니까 차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이나 지도를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국이 왜 성공했다? 차이나기 때문에. 자, 인생 3대 바보가 있어요. 인생 3대 바보.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노부부. 있다 없다 주변에? 많아요. 이러다가 우리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겠지? 미리 재산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는 노부부. 있어요 없어요? 예, 3년 됐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계시면 며느리의 아침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 시어머니 왜 이렇게 험한 세상에 오래 고생하게 하십니까? 빨리 불려가시지. 자, 애들이 왔을 때 밥 모자랄까 봐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노부부. 이걸 3대 바보라 그래요. 3대 바보의 공통점은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다? 자식 때문에 생긴 거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 자식에게 하프인만 하고 나머지 하프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왜냐? 그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에요.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한테 반만하고 내 스스로의 노후 준비를 해서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이 더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동의하신 걸로 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모른다스텐? 예,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하는 분 계세요? 너무 쉽죠? 예, 너무 쉬워요. 예.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90세, 100세가 아니고 120세를 살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했어요. 버나드 쇼라고, 버나드 쇼,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묘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런 일이라는 게 물론 죽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일이 내가 60 넘어서 빈손으로 노후를 맞을 줄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한 준비를 합시다. 이제 과거를 회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아메이 리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좋으냐? 흔히 60이 넘으면 이제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쓰다가 죽는 걸로 생각하지만 소비 주체가 아니라 생산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제가 아메이 리더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생산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에게 소비 주체만이 아니라 생산 주체가 됩시다 하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산을 불려가야 된다. 제가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같더라도 빈부 격차가 난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개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꼰대라는 게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잡지에 영어로 등재가 됐어요. 꼰대라는 건 뭐냐? 젊은 사람들한테 너 옷이 그게 뭐냐? 너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청하지도 않은 충고를 하는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그런데 청했을 때 꼰대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청했을 때 충고를 하는 사람을 멘토라 그래요. 그러니까 멘토와 꼰대의 차이는 뭐다? 원했을 때 해주면은 멘토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충고를 하면은 꼰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꼰대가 되시겠습니까? 멘토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거를 지혜라 그래요. 지혜.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 없다? 예, 대개 그런 사람들이 꼰대예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제2의 인생설계 1번. 건강장수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맨 밑에 써놨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중에는 몸 건강 때문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내가 슬픈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정말 대한민국의 김정주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거는 마음에 있다 해서 맨 위에 일체유심조라고 써놨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과 내가 안 가진 거에 불평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과 어느 게 진짜 건강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행복 지수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행복이란 뭔지 아세요? 행복이란 내가 바라는 걸 이루었을 때 느끼는 심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10개를 바랬는데 8개를 이루었다. 그러면 행복 지수 얼마예요? 80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10개를 나머지 못 이룬 거 2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6개월 후에. 그러면 행복 지수가 그대로 다 높아졌다.
높아졌다. 그건 훌륭한 사람이 그래요. 6개월 동안에 바라는 것이 그대로 있다. 바라는 것이 늘어난다. 예, 인간은 보통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더 많은 걸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동료에게 기대하는 걸 조금 낮추면 행복지수를 높이는 비결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 주례사 1번인데요. 주례사, 제가 주례가 성원문을 낭독한 순간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반으로 줄이십시오. 연애할 때처럼 잘해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딱 손을 들고. 제가 워싱턴에서 강의할 때인데, 선생님, 저는요, 바라는 것보다 기대하는 게 더 많은데, 저 행복지수 얼마예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바라는 것보다 기대 순위 더 많은 걸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머리를 쪼개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죠. 이 선생님 질문 알아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또 굴렸죠. 10개를 바라는데 12개를 가졌다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행복지수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바라는 것뿐에 내가 성취한 건데 그분은 내가 10개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건 12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지수 얼마예요? 네, 120이라 그러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120을 나눠보면 100분의 100과 플러스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100은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시고 더 주셨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걸 제가 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한국 아메이에 여러분이 안 오셨다. 우리 김일두 리더님하고 같이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과 한국 아메이에 와서 김일두 리더님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는 인생과 이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돈도 안 들어요, 이거. 감사하는데 돈 내라 그래요, 누가? 안 그래요. 네, 세 번째가 진짜로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책에는 이런 거짓말이 써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비결,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혹시 큰아이에 태어났을 때 몸무게 기억하세요? 두 분. 네, 몇 킬로예요? 4.5고요. 네. 엄청 튼실하네. 네. 그게 왜 그거를 기억하는지 아세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비교하려고 보는 거지. 그 뭐 재미로 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근데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 왜 해가 안 떴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비교하라.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세계에서 디스크 병원이 서울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하라 그러면 위만 쳐다본다, 전후 좌우도 쳐다본다. 예, 전부 위만 쳐다봐. 쟤는 말이야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성공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옆도 쳐다보면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무지 많다. 그리고 아래를 잠시 쳐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지금 한국 아메이의 리더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자. 배려하자. 이게 제가 두 번째 삶의 행복을 느끼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난 적금이 아직 만기가 안 돼가지고 못 나누겠는데,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제가 나누자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배려하자는 거예요. 배려는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설렁탕 집에 가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아니 설렁탕 집의 종업원은 그렇게 하대해도 뭐 된다고 어디 법에 써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문하고 돌아서서 가는
종업원의 뒤에다 대고 들으란 듯이 조선족인가 봐. 아니 무슨 조선족이 죄 지었어요? 그 조선족은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간 우리 독립운동의 손녀딸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60년대에 대학 나와서 독일 광부로 가려고 경쟁률이 보통이 아니었고 우리의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피고름 뽑은 걸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사람에게 마음으로 상처 주지 않는 거, 이게 배려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일두 리더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써봤는데 이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제 떠날 때 이 예나 지금이나 장로들이 가끔 훌륭하지 않은 분도 있어가지고 가르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말로 했냐? 모본을 보였지? 그래서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근데 어떻게 돕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이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앞에는 제가 이스터링 패러독스를 써놨는데 세상에 돈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세 끼 밥 먹고 나면 돈 아닌 거가 중요해진다 하는 말씀을 써놓은 거고요. 자, 세 번째 배움인데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단어 아시죠? 학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아시죠? 이게 논어의 맨 첫 번째 문장이 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이 시습지에서 학습이 나온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까 불력 여로와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력 낙호하. 친구가 먼 데서 찾아오니까 즐겁지 아니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배움, 여러분 다 지금 배움으로 여기 와 계신 거니까 세 번째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세 번째 문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학자인 외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거 알아요. 인부지 불온이니 불력 군자호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썩내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남이 안 알아준다고 썩내신 적 있어요? 예. 남이 안 알아준다고 썩내다가 망한 뉴스는 보신 적 있어요? 예.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이걸 써놓은 거는 경제학에서는 gains from trade라 그래갖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배를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 김일두 리더님은 배를 좋아하시는데 사과를 하나 갖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교환하는 게 좋아요. 그래봤자 사과 하나 배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드렸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줄어든다, 그냥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모토는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제가 만든 거는 다 무단 복제 환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쓰실 때 본인이 만드는 것처럼 쓰셔도 아무 관계 없다고. 이게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다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왜냐하면 30살부터 시작해도 60세까지 30년 벌어서 60년 살아야 되잖아요. 45세부터 시작하면 15년 벌어갖고 나머지 인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언제 시작해도 빠르지 않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고, 제가 사진 찍자 그러면 나 늙어서 안 찍는다. 근데 내가 찍을 수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젊은 사진은 언제다? 예, 여기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강의할 게 없어.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졌는데, 이게 지금 그림 보이세요? 그림? 예, 타이어예요, 타이어. 리타이어를 은퇴라고 배우는 분이 많아요. 리타이어는 은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타이어 바꿔 끼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처음부터 한국아메이의 리더가 되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일을 바꿔서 타이어를 바꿨긴, 저도 75년부터 2006년까지 공직에서 일하다가 2006년 말부터 사회에 나와서 일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공직에서 일하면 듣는 사람이 절대로 앞에서 틀렸다고 말 안 해요. 아시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살려면 거의 자갈밭을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해야 돼서 제가 타이어를 바꿔 끼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평생 현역 시대, 얼마 전에 90세 할머니가 60세 딸과 30대 손녀와 같이 니트 인형 옷작가 전시회를 잠실 롯데에서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예. 예,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또는 어려운 사람에게 잘하자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아니 5천만 중에 나 하나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래서 제가 한국아메이의 리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러 오는 이유는 여러분은 한 분이 아니고 곱하기 여러분이 매일 만나시는 고객이기 때문에 널리 퍼뜨려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해서 이 시를 마지막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맨 밑에가 아메이의 그 구호예요. 그렇죠? 보다 나은 인생, 보다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아메이 리더가 됩시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